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파트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 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식장 예약과 일명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턴가 남자친구가 저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해야겠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더 늦기 전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었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뱃속의 아이가 눈에 밟혀서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잠시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나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임신을 하셨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파혼 막을 방법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셨다거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지금 약혼을 하신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혼을 약속한 단계, 그죠? 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네. 우리 민법은 약혼의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이 신분에 관한 계약이고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되는 데에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남자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상견례 비용이나 예식장 비용,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결혼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련하신 혼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만 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혼수 같은 경우 이제 살림살이인 거죠. 이미 남자친구가 사용을 했을 텐데 이거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한다는 거는 물건으로 가져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그 물건 남자친구가 쓰고 나는 거기에 들어간 돈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아쉽게도 혼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법원은 혼수의 소유권이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혼수를 마련한 사람이 자기 소유권에 기해서 혼수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혼수는 내가 구입해서 그 집에 넣은 거라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물건을 가져가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그러면은 이제 중고가는 한참 떨어지고 이제 손해가 이제 극심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하고 남자친구의 아이로 인정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의 경우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출산을 하신다고 해도 아기가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서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네, 인지 절차를 통해서는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 부의 성을 그 자녀의 일반 등록사항 또는 특정 등록사항에 불안에 기록하여서는 안 되고 인지 전에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먼저 아기의 성과 본을 남자친구의 성과 본을 따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아기의 친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기가 남자친구의 친자로 인지되면 친권이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하면 좋고 또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혼인신고도 전이고 사실혼도 이제 아닌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를 하고 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또 사연의 경우에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이 남자분이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죠. 그 여자분에 대해서도 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네, 그 여자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파혼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인해서 지금 파혼이 된 거기 때문에 위자료 및 이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혼수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 배상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를 이제 돌려받으실 수밖에는 없는 상황. 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친자 관계를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